안녕하세요. 오늘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가 있어요. 갱년기 뼈 건강, 골다공증 예방과 관리. 이거로 좀 깊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특히 갱년기 여성분들 뼈 건강, 그중에서도 골다공증 예방이라 관리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는데요. 아, 네. 중요한 주제죠. 그래서 이 자료 보면서 갱년기에 왜 이렇게 뼈 건강이 중요해지는지, 또 그 소리 없는 뼈도둑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 골다공증을 막으려면 식단이나 운동, 또 검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갱년기가 되면 여성 호르몬이 줄면서 뼈에 큰 변화가 생기거든요. 딱 그 시기예요. 오늘 이 자료로 왜 그런지,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확실히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럼 바로 그 핵심부터 들어가 볼까요? 갱년기의 에스트로겐, 이 호르몬이 확 줄면 뼈를 파괴하는 세포는 막 활발해지고 반대로 뼈 만드는 세포 기능은 약해진다고. 네, 맞습니다. 이게 그 뼈의 보호막이 사라지는 거랑 마찬가지네요. 정확해요. 특히 그 폐경 딱 되고 나서 한 3년에서 5년 사이 있잖아요. 네네. 그때 골밀도 감소가 제일 빠르다고 알려져 있어요. 질병관리청 통계 보면 50세 이상 여성분들 37.3%가 골다공증이래요. 와, 37.3%요? 네, 남성분들이 한 7.5% 정도니까 거의 5배죠. 그래서 이 시기에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그냥 갱년기 내내 서서히 안 좋아지는 건 줄 알았는데 폐경 직후 몇 년이 더 위험하다는 거네요. 네, 바로 그때가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죠. 아하, 그럼 뼈를 지키려면 역시 잘 먹는 게 기본이겠죠. 자료에서도 칼슘, 비타민 D 이걸 딱 핵심으로 꼽네요. 맞습니다. 칼슘은 뼈의 재료 그 자체고요. 비타민 D는 그 탈슘이 잘 흡수되도록 돕는 아주 중요한 파트너예요. 아, 파트너. 네, 이 둘 시너지가 중요해요. 갱년기 여성분들은 하루에 칼슘 1200mg 정도 드시는 게 좋다고 권장되는데요. 1200mg? 네, 우유, 치즈 같은 유제품도 좋고 뼈째 먹는 멸치나 두부, 브로콜리, 케일 같은 녹색 잎채소에도 많죠. 하루 1200이면 와, 이게 생각보다 진짜 많은 양인데요. 음. 매일 식단으로만 채우려면 좀 어렵지 않을까요? 혹시 좋은 팁 같은 거 없을까요? 아, 네. 좋은 지적이세요. 사실 쉽지 않죠. 매 식사 때마다 칼슘 많은 반찬 하나씩 꼭 추가한다거나 아니면 요즘 칼슘 강화 우유나 두유 같은 것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걸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리고 비타민 D는 사실 햇볕 쬐는 게 제일 좋긴 한데 하루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현실적으로 좀 어렵죠. 그렇죠. 실내 생활 많이 하시니까 그러면 이제 등 퍼른 생선이나 달걀 노른자, 버섯 이런 걸 좀 챙겨 드시고 대한골대사학회에서는 하루 800에서 1000 IU 정도 권장하거든요. 네. 이게 좀 부족하다 싶으면 전문가랑 상담해서 영양제 보충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자료 보니까 비타민 K랑 마그네슘 이야기도 잠깐 나오긴 하던데 칼슘이나 비타민 D처럼 막 자세히 다루진 않는 것 같아요. 중요도가 좀 낮은 걸까요? 아, 그렇지는 않아요. 비타민 K는 칼슘이 뼈에 딱 달라붙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요. 녹색 채소나 낫또 같은 데 많죠. 아, 낫또에도요. 네. 그리고 마그네슘은 뼈 만드는 과정 자체에 꼭 필요해요. 견과류나 통곡물에 많고요. 뭐랄까, 칼슘, 비타민 D가 주연 배우라면 얘네는 정말 중요한 조연 배우 같은 거죠. 아하, 조연배우. 비유가 좋네요. 네, 자료에서 비중이 좀 덜 다루어졌다고 중요하진 않고 균형 잡힌 식단으로 같이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영양만큼 또 중요한 게 운동이겠죠?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네, 뼈는 그냥 가만히 두면 약해져요. 적당히 자극을 줘야 단단해지거든요. 아, 자극이 필요하군요. 네, 그래서 자료에서 3가지 운동을 추천해요. 첫째는 체중 부하 운동. 체중 부하 운동. 네, 자기 체중을 이용해서 뼈에 자극을 주는 거예요. 걷기, 조깅, 계단 오르기, 춤추는 것도 좋고요. 주 3회에서 5회 한 번에 30분 이상. 네. 둘째는 근력 운동. 가벼운 아령 들거나 스쿼트, 밴드 운동 같은 거요. 근육이 튼튼해지면 뼈를 잘 지지해주고 골밀도 증가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아, 근육이 뼈를 잡아주는군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셋째는 균형 운동. 태극권이나 요가, 한 발로 서기 같은 거. 이게 낙상 예방에 아주 중요해요. 넘어지면 큰일이니까요. 아, 맞아요. 낙상 정말 위험하죠. 근데 좀 흥미로운 게 윗몸 일으키기나 허리를 너무 많이 구부리는 동작은 피하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 되게 흔한 운동인데
척추 압박골절 위험이 있다니 좀 놀랐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운동 시작하기 전에는 특히 골다공증 위험이 좀 있으신 분들은 꼭 전문가랑 상담해서 나한테 맞는 안전한 운동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무작정 남들 따라하기보다는요. 내 몸에 맞는 운동, 이게 핵심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기검진 이야기네요. 골다공증은 진짜 증상이 없어서 소리 없는 도둑이라고 하니까 미리미리 검사하는 수밖에 없겠어요. 맞아요. 골밀도 검사, BMD 검사라고 하죠. 간단한 X선 검사로 알 수 있거든요. 네. 특히 이거 중요해요. 만 54세랑 만 66세 여성분들은 국가건강검진으로 무료 검사가 가능해요. 아, 무료 검진이 있군요. 네, 그러니까 꼭 활용하셔야 하고요. 만약에 가족력이 있거나 다른 위험 요인이 좀 있다면 더 일찍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죠. 그리고 결과 나오면 꼭 의사 선생님이랑 상담해서 관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네. 오늘 쭉 이야기 나눠보니까 갱년기 골다공증 예방은 결국 칼슘, 비타민 D, 잘 챙겨 먹는 균형 잡힌 식단, 그리고 뼈에 자극 주는 꾸준한 운동, 마지막으로 소리 없이 오기 전에 미리 확인하는 정기검진, 이 세 가지를 정말 딱 맞물려 돌아가야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삼박자가 중요하죠. 오늘 이 정보들이 우리 청취자분들 정말 활기찬 제2의 인생 준비하시는데 튼튼한 뼈를 만드는데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요. 오늘부터 시작하는 아주 작은 건강 습관 하나하나가 모여서 미래의 뼈 건강을 지키는, 뭐랄까, 가장 확실한 투자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몸을 지탱해줄 이 뼈 건강을 위해서요. 먼 미래의 내가 지금의 나에게 이것 하나는 정말 잘했다. 고마워할 만한 단 하나의 작은 행동 변화. 그걸 오늘 당장 시작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